라디오 상담실. 안녕하세요. 라디오 상담실 김다은입니다. 평소 기름진 국이나 패스트푸드 같은 것들을 즐겨주셨다면 올해는 그 양을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노년에 육류와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서양식 식단을 더 많이 먹은 사람은 나이가 들면서 시력을 잃어가는 황반변성에 걸릴 위험이 3배나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단이 심혈관 질환과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건 알고 있지만요. 시력 손실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건 자칫하면 소홀하기 쉬울 텐데요. 오늘 라디오 상담실에서는 황반변성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 순천 성모안과 양필중 원장과 함께 이 시간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여러분의 상담 전화 받을 텐데요.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백내장, 결막염, 라식, 라섹, 노안수술 등 모든 안과 질환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있으신 분들은 방송 중에 언제라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 전화 759개 7000번, 753국에 9911번, 753국에 9922번 석대 전화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여러분의 참여와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630kHz, FM 95.7MHz로 방송되고 있는 KBS 순천 방송 라디오 상담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상담실은 월요일은 법률,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건강 상담으로 진행되며 목요일에는 한방 상담, 금요일에는 생활 경제 상담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순천 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늘 친절한 상담과 함께하는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 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양필중 원장과 함께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새해에는 안과를 찾는 분들 보통 어떤 질환에 대한 고민들 때문에 방문하시나요? 네, 일반적으로 이제 나이를 드시면서 나타나는 노안이나 백내장, 또 이제 전신 질환이 있는 이런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 황반변성 이런 다양한 질환으로 오게 되고요. 이제 곧 설이 오게 되는데 네. 설이 되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님들이 평상시에는 병원도 잘 안 가시다가 가족 자제분들이 이제 왜 병원에 안 가냐고 말 듣고 나서 이제 설이 지나면 갑자기 또 환자분들이 갑자기 많이 오십니다. 와, 예. 자녀분들 말을 잘 들어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황반변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 우선 황반에 대한 설명부터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우리가 황반이라고 하면은 좀 생소한데 우리가 되게 막막이라고는 이제 간혹 듣게 됩니다. 우리 네. 눈 안에 신경이라는 게 막막이라는 게 있는데요. 막막 중에서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그게 제일 시력에서 중요한 조직이고요. 우리 눈에 있는 시세포가 가장 밀집돼서 모여있는 시력의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조직이다.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볼 때 망막의 중심부인 이 황반부를 통해서 보게 된다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물체를 볼 때 그 상이 우리 망막 중에서 바로 황반의 가장 중심부에 맺혔을 때 가장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망막 중심부인 황반부를 통해서 어떤 거를 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력을 볼 때 우리 중심 시력이라고 하거든요. 가장 중요한 우리가 주변부의 시력이 아니라 중심부 시력의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황반부입니다. 그럼 황반변성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황반의 변성이 오는 질환을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가 황반의 가장 중요한 이런 시력에 관련된 기능이 변성, 성질, 형태가 이제 변화되는 거를 변성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황반 자체가 시력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런 황반의 부위가 좀 퇴화돼서 시력을 나타내는 기능이 좀 떨어지는 것을 황반변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곳이어서 그런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실명에까지 이르게 하는 3대 안과 질환 중에 녹내장, 당뇨, 망막증 그리고 황반변성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의학이나 또 기계적인 발전이 지어올 때는 백내장이 실명의 좀 주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이제 기계나 어떤 의학이 너무 발전하면서 백내장은 이제 실명의 원인에서 좀 많이 벗어났고요.
가장 흔한 게 이제 당뇨 망막병증 그리고 황반변성 그리고 녹내장이 주요한 3대 원인입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인구가 늘어나면서 또 노령 인구도 늘어나면서 2013년 전에는 한 14만 명에서 한 4년 새에 28만 명 정도로 2배 정도로 늘어버렸거든요. 그게 네. 상당히 빠른 속도입니다. 이런 속도로 늘어날 정도로 황반변성 자체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14만 명에서 28만 명으로 늘어난 거는 굉장히 증가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라고 보시나요? 네, 이게 황반변성이 우리 진단명이 좀 어려운 이름으로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연령 그러니까 관련? 나이와 관련된 황반변성.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노령이 나이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황반변성 질환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인구가 고령화가 되고 이런 게 가속화되면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고령화 좀 추세돼 네. 있잖아요. 그러면서 환자 수도 황반변성 환자 수도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노화 때문인가요? 발생하는 원인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렇죠. 가장 많은 원인은 나이, 고령입니다.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제 고령이란 거는 일반적으로 50세 정도를 말하는데 네. 이런 연령 관련 나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황반변성 이외에도 뭐 유전적인 가족력, 또 흡연 습관, 또 이런 빛에 의한 우리 손상에 의해서 여러 가지 원인에서 유발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고령이 50세부터 고령이라고 보시나요? 아니요, 근데 이제 우리가 40세 이상이면 되게 눈에나 어떤 신체 노화 반응이 나타나는데 50세 이상에서 되게 또 이런 게 더 흔하게 더 나타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이제 나이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젊은 나이여서 놀랐어요. 그렇죠. 그 유전적인 요인은 큰 편인가요? 유전적인 요인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대표적인 뭐 스타가르트 병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건 유전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나타나는 황반변성인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떤 진단적인 의미이고 치료가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유전적인 원인에 나타나는 걸로는 우리가 근시, 그러니까 우리가 근시 있는 경우에 황반변성이 또 잘 오거든요. 8디옵터 이상의 고도 근시에서 발생하는 이런 근시성 황반변성도 나타나기 때문에 근시가 유전상에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근시 자체도 유전성의 황반변성의 원인으로 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또 유전적인 이유도 있고 하지만 가장 큰 이유가 고령, 나이 때문이라고 하셨으니까 네. 나이가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확률도 증가하는 거겠죠? 그렇죠. 되게 이제 40대, 50대 이후에 많이 나타나는데 40세 이후에는 5.4%, 60세에서는 11%,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늘어났다가 네. 70대 이상, 75세 이후에는 갑자기 급격하게 유병률이 증가됩니다. 한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그때는 지금 이제 뭐 정확한 통계는 안 돼 있지만 한 20% 이상 훨씬 되는 늘어나네요. 또 황반변성은 크게 비삼출성이랑 삼출성으로 나눌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쉽게 네. 설명해 주신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실까요? 우리가 뭐 삼출성, 비삼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삼출이라는 거는 어떤 액체가 좀 새 가지고 쌓이는 걸 삼출액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삼출액을 유발하는 신생혈관이 있고 없고가 어떤 치료적인 기준에서도 중요하고 이유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비삼출성, 삼출성으로 나누게 되고요. 또 비삼출성을 또 어려운 말로 건성, 또 습성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대개는 다행히 비삼출성 어떤 심하지 않은 경우가 90%, 또 바로 치료가 들어가 있는 삼출성인 경우가 10% 정도 해당됩니다. 비삼출성인 경우는 되게 솔직히 어떤 수술적이거나 어떤 주사적인 치료를 바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어떤 치료법이 특별하게 넣기 때문에 뭐 항산화제라든가 루테인이라든가 또 금연을 좀 해가지고 생활 습관을 좀 조절한 그런 치료를 하고요. 삼출성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바로 아까 시력에 심한 영향을 미치는 맥락막 신생혈관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우리가 일반적인 혈관은 새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혈관은 괜찮은데 신생혈관은 정상혈관과는 다르게 물이 잘 샌다든가 출혈이 잘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막 신생혈관이 있는 단계인 삼출성인 단계에서는 시력이 갑자기 출혈이 생기면서 갑자기 나빠져 버리거든요. 그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들어가지 않으면 이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눌 때 뭐 일반적인 치료, 약물 치료나 보존적인 치료라는 비삼출성과 적극적인 치료를 필요로 하는 삼출성인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럼 비삼출성은 그래도 좀 뭐랄까 먹는 것도 조절하고 흡연도 조절하고 하면은 금방 고칠 수 있지만 이 삼출성의 경우에는 방치하면 시력을 잃게 될 수도 있다고 그렇죠. 하던데. 우리가 뭐 맥락막 신생혈관 그 자체가 출혈이나 물이 새는 유출이 잘 일어나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는 이제 실명에 빨리 이르게 되고요. 네. 또 아까 비삼출성인 경우도 약물 치료만 하는 경우도 이런 경우도 삼출성으로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다가 삼출성인 경우로 진행하는 경우는 또 바로 치료를 필요로 하는 거죠. 그럼 삼출성 환방 변성이 일어나게 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일단 초기에는 이제 모든 병이 초기부터 증상이 있으면 질환에 대한 진단이나 치료가 빠르겠지만 네. 이게 또 불편한 게 초기에는 증상이 좀 크게 없습니다. 우리가 되게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우리가 어떤 선을 봤을 때 선이 좀 구부려서 보여요. 선이 또는 이제 구부러져 우리 보인다. 화장실에서 앉아서 우리 타일 같은 거를 이렇게 이제 화장실 멍하니 있지 않습니까? 네. 있으면 이제 벽을 볼 때 선 같은 걸 보이는데 선이 좀 구부려서 보이는 증상이 있어요. 또는 이제 어디 우리 사물을 보거나 사람을 볼 때 중심부에 암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증상으로 되게 나타나게 됩니다. 선이 구부려져 보이고 어떤 사물을 볼 때 중심부가 암점으로 암점이 생기는 보이고. 거.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은 노안으로 오는 시력 저하로 착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머님,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나타나는 경우이기 때문에 되게 나이 드셔서 오시면 되게 또 병원에 또 바로 안 갑니다. 또 이게 또 자식들 걱정 끼칠까 봐도 그렇고 또 이게 네. 내가 뭐 나이 드니까 좀 그러겠지 하는 생각도 하고 또 이게 증상이 초기엔 나타나지 않다 좀 증상이 나타날 때 한쪽부터 나타나거든요. 근데 네. 우리가 두 눈으로 보기 때문에 두 눈으로 볼 땐 한쪽 눈이 정상에도 모르고 지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보면 안과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시력 검사를 할 때 한쪽씩 가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쪽이 진짜 안 보이네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두 눈으로 볼 때는 마치 그걸 좀 못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좀 진단이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초기 증상이 없으면서 단순한 그냥 뭐 나이 먹은 증상으로 생각하다가 좀 시기가 늦어져서 치료 결과가 좀 안 좋은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확실히 도움이 되겠네요. 그러겠죠. 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양필중 원장과 함께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꼭 관련 내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백내장, 녹내장, 결막염, 라식, 라섹, 노안 수술 등 모든 안과 질환에 대한 상담 가능합니다. 상담은 필요한데 법원이나 병원은 멀게 느껴지고 전문가들 만나기는 어려우셨나요? 라디오 상담실은 법률부터 의학, 경제, 노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쉽고 친절한 상담을 진행합니다. 상담 방법이요? 전화 한 통이면 가능합니다.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는 주제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순천전화 750-7000번, 753-9911, 753-9922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직접 참여가 가능한 청취자와 가까운 방송. 여기는 KBS 순천방송국 라디오 상담실입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양필중 원장과 함께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77세신데 현재 황반 변성으로 치료 중에 있습니다. 양쪽 눈 번갈아 가면서 주사를 맞고 계신데 어머니는 효과가 없다고 하시네요. 그런데 한 지인분도 같은 병을 앓다가 수술을 하신 다음부터 잘 보인다고 하시나 봐요. 어머니도 수술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데 수술을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네, 솔직히 이제 황반 변성은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효과가 솔직히 거의 없습니다. 네. 아마도 지인분이 수술하셔서 잘 보인다고 하는 거는 황반 변성 이외에 뭐 같이 있던 망막 질환이라든가 어떤 백내장 수술을 함께 했기 때문에 좀 수술하고 나서 좀 보인다고 하신 것 같고요. 네. 현재 그 삼출성인 맥락막 신생혈관을 억제시키는 데는 망막 주사라고 하는데 이런 항체 주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이제 뭐 황반 변성 환자에서 수술하는 경우는 뭐 황반 변성으로 인해서 출혈이 심하게 나타났거나 또는 망막에 또 다른 이상을 유발한 경우면 되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인분은 같은 병이라기보다는 다른 병도 같이 있어서 그게 개선되면서 조금 더 잘 그렇죠. 보이시는 거네요. 예. 그럼 지금 맞고 계신 주사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가요? 현재로서는요, 망막 주사, 그러니까는 항체 주사가 황반 변성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진행을 막아주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약이 있는데요. 6일 전부터 오른쪽 눈이 너무 시큰거려서 이 약의 부작용인가 싶어 3일 전에 다른 항생제로 재처방 받았습니다. 하지만 눈의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고 계속해서 시큰거리고 피곤한 느낌에 어지러운 느낌까지 있었습니다. 어제는 한 30분 정도 눈을 붙이고 일어났더니 오른쪽 눈에 맺히는 상이 미세하게 왜곡되길래 깜짝 놀라서 안과를 가봤는데요. 의사 선생님께서 안저검사와 안CT를 해보시더니 비정상적인 혈관이 망막에 자라나고 있을 수 있다며 대학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라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황반변성 의심이 된다고 하시고요. 제 질문은 3가지입니다. 먼저 습성 황반변성 초기라면 주사 치료가 필수인가요? 가급적이면 비침습적 치료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질적 문제 없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상의 왜곡이 일어날 수 있는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약 황반변성이라면 눈의 통증과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을까요? 동네 병원에선 그냥 스테로이드제랑 알러지 약만 주더라고요. 통증은 좀 완화된 느낌이지만 여전합니다. 네, 일단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네. 일단 그러니까 습성 황반변성 초기라면은 되게 망막 주사 치료가 현재 가장 효과적인 치료입니다. 뭐 이외에도 뭐 레이저 치료나 뭐 광역학 치료가 있는데 망막 주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또 눈에 어떤 안 좋은 영향을 좀 적은 치료라서 이게 가장 권장되고 있고요. 네. 이외에도 뭐 루테인이나 항산화제 등을 복용을 하는 것을 보조적으로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이분이 보면은 막 많이 피곤하고 그러시면서 시큰거리고 눈이 통증이 있었다고 하시는데 네. 어떤 기질적인 문제 이외에도 아까 안구 건조증 같은 경우는 심한 경우에는 이제 상이 뭐 찌그려 보인다든가 어른거린다든가 겹쳐 보인다든가 건조증 자체 때문에 시력이 떨어져서 많이 오시게 되거든요. 네. 이 건조증 때는 일시적으로 잠깐 나타나는 거고요. 황반변성은 컨디션과 상관없이 지속되게 됩니다. 또 이게 만약 또 이 환자분이 황반변성과 이게 눈이 내가 아프고 그런데 약을 넣으니까 좀 좋아지더라 뭐 그런 말씀하셨는데 황반변성은 통증이 없습니다. 망막은 단지 통증이나 이런 거랑 상관없이 보이고 안 보이고의 문제고요. 망막은 칼로 이렇게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칼로 째도 아픈 조직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네. 단지 시력에 영향을 주는 거고 또 안약이 이제 안약 넣고 좀 통증이 완화됐다 하는데 안약은 아까 건조증이나 이런 염증을 치료해서 좀 통증이 완화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황반변성이라기보다는 건조증이나 뭐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좀 더 높은 거네요. 일단은 이제 건조증이나 이런 거는 같이 동반되고 있고요. 또 네. 안과에서 어떤 검사를 했는데 비정상적 혈관이 망막이 있다고 또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꼭 망막에 대한 정밀 검사를 좀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올해 76세이신 아버님께서 수년 전에 황반변성 진단을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계셨습니다. 한쪽 눈은 거의 실명되셨고 다른 쪽 눈도 전이가 돼서 변성이 진행 중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안과에서 진행되고 있는 황반변성과 별개로 백내장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제가 병원에 동행하지 않아서 자세한 사항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황반변성이 진행되고 있는데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네, 이분이 이제 연세는 76세이시고 이제 황반변성이 한쪽에 있으셨는데 이제 반대쪽도 이제 이게 전이가 된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한쪽 눈에 황반변성이 나타나면 황반변성 한쪽에 있는 분의 절반은 5년 내에 반대쪽에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꼭 반대쪽을 항상 같이 체크를 하게 되거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백내장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2가지 목적이 필요합니다. 일단 백내장 자체가 백내장을 치료를 위해서 하나가 필요하고요. 네. 또 백내장이 있게 되면은 우리 눈 안에 망막이 잘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황반변성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검진하고 또 적절한 시기에 치료가 필요한데 이런 치료 목적으로도 백내장 수술이 필요한 겁니다. 그럼 이 백내장 수술을 하는 게 맞겠네요. 일단. 그렇죠. 예. 이 백내장 치료하는 목적도 있고 백내장을 치료하지 않으면 황반변성을 대해서. 검사할 수 있는 그렇죠. 방법도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죠. 황반변성 가스 주입 후 엎드려 있어야 한다고 해서 그러고 있는 지 3일째입니다. 계속 엎드리고 또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런지 눈꺼풀이 부어버렸어요. 다래끼가 나서 부어있는 것처럼 부었는데요.
계속 엎드리고 고개를 숙이고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건지 궁금해서요. 아프진 않은데 심하게 부었습니다. 네, 우리가 황반 변성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수술하는 경우가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가 황반 부위에 출혈이 갑자기 나타나면 시력이 갑자기 떨어져 버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황반 부에 있는 출혈이 빨리 흡수되거나 황반부의 출혈을 좀 제거하는 게 필요한데 우리 눈 안에 가스를 주입합니다. 네. 그래서 가스를 넣어가지고 황반부를 밀어가지고 주변부로 출혈을 밀어내는 치료입니다. 그래서 이 가스가 황반부를 눌러주게 하기 위해서는 고개를 숙여야 황반부가 위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가스가 그거를 위로 뜨면서 황반부 출혈을 주변부로 밀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고개를 숙이라고 하는데 고개를 계속 숙이고 있게 되면은 중력에 의해서 눈꺼풀 주위가 붓게 됩니다. 붓기도 하고 또 수술 자체 염증에서 좀 더 붓기도 하고요. 그래서 눈꺼풀 주위가 이제 좀 부어서 막 환자분들이 좀 걱정을 하십니다. 하지만 부은 거는 시간 지나면 없어지기 때문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적극적으로 자세를 잘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분은 그럼 수술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가스 주입술을 하신 거죠. 예. 네, 이런 증상은 원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은 안과 전문의 양필중 원장과 함께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또 황반 변성은 실명 위험이 있고 완치에 어려움이 있지만 초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는 경우라면 치료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하던데요. 그렇죠. 이제 약물 뭐 드신다든가 또 레이저 치료 또 아까 망막 주사 또 광역학 치료 뭐 수술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가 진행되는데 네. 물론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망막 주사이지만 어떤 여러 가지 방법으로 했던 치료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망막이 손상이 안 받았을수록 수술 후에 치료 후에 정상으로 됐을 때 시력이 다시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맥락막이라는 신생혈관이 있긴 하지만 그 맥락막 조직에서 망막에 그 영양분을 공급하게 됩니다. 하지만 망막이 많이 출혈이 있거나 떨어져 있는 경우에 망막이 시간이 지나면 좀씩 손상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망막 주사를 통해서 정상 모양으로 돌아가더라도 세포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정상 모양을 갖더라도 시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는 빨리 가능한 한 눈에 출혈이나 망막 이상이 있을 때 빨리 치료를 해서 빨리 정상으로 돌아오고 했을 때 효과가 좀 좋게 됩니다. 확실히 초기 치료가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럼 진단 어떻게 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뭐 망막에 이상이 있다 이렇게 의심이 되면은 망막 안저 검사라는 걸 하게 됩니다. 뭐 네. 물론 약을 넣어가지고 눈을 동공을 키워서 하는 검사도 있고요. 요즘에 이제 기계가 너무 발전해서 동공을 키우지 않고도 하는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망막을 자세히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보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보니까 뭐 신생혈관이나 망막에 어떤 이상이 의심된다 하면은 거기를 좀 더 자세히 보는 뭐 형광 안저 촬영이라든가 비간섭 단층 촬영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병원에 가면 CT 찍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눈에 찍는 CT가 있습니다. 그런 걸 CT. 찍기도 하고요. 네. 또 우리가 MRA라고 해서 우리가 팔에다 주사 먹고 뇌 혈관들을 좀 자세히 보는 조영제를 맞으면서 하는 검사 있잖아요. 네네. 눈에 또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 검사를 해가지고 신생혈관이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볼 수 있고요. 또 신생혈관은 정상혈관과 다르게 잘 샌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 새는 부위를 형광 물질이 새는 걸 직접 확인하게 됩니다.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진단을 하고 계시네요. 네. 또 그럼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한데 비삼출성 환반변성과 삼출성의 경우에는 약간 치료 방법도 달라지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비삼출성은 특별한 치료법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보조적인 약물이라든가 자외선 차단이라든가 금연 또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필요하고요. 네. 삼출성인 경우는 아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더 적극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삼출성의 경우에는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면요? 예. 일단은 비삼출성 같은 경우는 이제 황반변성 진행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진 뭐 항산화제라든가 루테인, 비타민 등을 좀 드시는 게 중요하고 또 이게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지혈증 있는 경우에 또 황반변성 위험인자입니다. 그래서 지지를 많이 기름 성물 많이 먹으면 뭐 그런다는 말을 하는 게 그런 건데 네. 고지혈증 있는 경우는 치료도 같이 하는 거고요. 흡연, 자외선 이런 걸 금연을 하는 게 비삼출성인 경우의 방법이고요. 삼출성인 경우는 이런 비삼출성과는 다르게 적극적으로 뭐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가 또 항체 주사 아까 망막 주사를 맞는다든가 어떤 뭐 수술적인 방법 이런 거를 여러 가지를 적극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레이저를 통한 치료 방법도 효과가 큰 편인가요? 과거에 이제 이 망막 주사라는 게 나오지 않을 때는 레이저 치료를 했습니다. 근데 레이저 치료하게 되면 그 신생혈관을 바로 레이저로 죽여버리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그
안 좋은 혈관, 신생혈관이 우리 시력의 제일 중요한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혈관을 죽일 때 신경도 같이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신생혈관을 막는 게 또 다른 안 좋은 부가적인 안 좋은 점을 유발하기 때문에 레이저 치료는 좀 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력이 같이 떨어져 버리니까 우리가 신생혈관을 없애자고 해서 시력도 같이 떨어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지 정상 망막은 유지하면서 신생혈관만 치료하는 게 바로 이런 망막 주사입니다. 그런 걸로 되게 많이 하게 됩니다. 부작용이 적다는 의미도 그런 의미에서 망막 그렇죠. 주사를 추천하시는군요. 완치는 가능한 건가요? 이제 조기 진단 또 빠른 치료가 중요한 이유가 완치가 안 되기 때문이죠. 네. 진단했을 때 그 상태에서 더 이상 진행을 안 되게 하는 게 치료 목표가 됩니다. 그럼 치료를 받으면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요? 뭐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서 우리가 어떤 출혈이나 또 어떤 시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이상이 나타났을 때 본인이 느끼는 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자주 볼수록 빨리 발견하고 빨리 치료가 들어갈 수 있고요. 또 우리가 망막 주사를 맞게 되는데 솔직히 망막 주사라고 하는 게 눈에 맞는 주사라고 해서 솔직히 무섭고 처음에는 좀 그러시거든요. 네. 하지만 뭐 눈에 주사 맞을 때 뭐 통증도 거의 없고 뭐 1, 2초면 끝나는 거라서 주사에 그 액을 그 약물 성분을 주입하는 수술일 뿐이지 뭐 크게 통증이나 그런 건 없거든요. 하지만 이런 눈에 주사를 맞는다는 것 자체가 염증을 또 일으키고 또 염증 관리를 좀 잘해야 되는 거라서 주사 후에 또 이런 약물 염증 치료를 또 잘해야 됩니다. 또 함께 올 수 있는 뭐 합병증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합병증이라기보다는 이런 황반변성의 진행 형태 경과인데요. 이제 아까 그런 비삼출성 같은 경우는 이런 드루젠이라고 해서 노란색 침착물들이 점점 진행한다든가 또는 이게 삼출성으로 좀 진행할 수 있다는 거. 또 우리가 말한 이런 삼출성 그 황반변성 같은 경우는 출혈이나 이런 걸로 해서 갑자기 시력이 떨어지는 안 좋은 상태로 갈 수 있다는 게 이런 게 합병증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초기에 자각 증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일단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는 게 좋겠네요. 그럼. 그렇죠. 이제 초기에 이제 증상을 잘 본인이 인지하기에는 좀 솔직히 본인이 느꼈을 땐 이미 진행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거나 또 다른 불편함이 있으면 그때 안과를 빨리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황반변성을 유발하는 위험 요소들이 있다면 짚어주시죠. 일단 중요한 게 나이죠. 네. 그러니까 60대 이상에서 가장 발병 황반변성의 가장 큰 위험 인자고요. 네. 그다음에 흡연입니다. 흡연. 우리가 뭐 하루에 뭐 20개, 20개 이상 흡연하는 사람이 위험도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아무래도 남자분보다 여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이게 또 하나 이유가 나이 들수록 이제 여자분들이 더 오래 생존율이 생명이 더 길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는 노령 인구에서 여자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여자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걸로 좀 생각할 수도 있고요. 또 고혈압이 있는 경우에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워낙 많이 나오는데 뭐 루테인 막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는데 네. 이런 항산화제라든가 루테인 섭취가 좀 많이 있는 게 좋습니다. 부족한 경우에 위험도가 2배가량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드시는 게 좋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쪽 눈에 황반 변성이 있는 경우는 그분의 그런 경우에 절반 이상은 5년 내에 반대쪽이 나타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는 꼭 한쪽에 있으면은 정지로 반대쪽도 자주 측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눈에 이런 증상이 있다면 이상이 있는 거다. 이렇게 알아둬야 할 것 같은 거 좀 알려주시면 네.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안과를 바로 이때는 가세요 이렇게 말하는 증상으로는 뭐 사물의 형태를 구별하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든가 뭐 아까 말한 욕실 타일이나 어떤 선이 좀 구부러져 보인다. 또 우리 차선 같은 게 운전하는데 차선이 좀 구부러져 보인다 이런 경우 또 이제 책이나 신문을 읽을 때 글자가 좀 끊어져서 보인다든가 공백이 좀 보인다든가 또는 사물의 가운데 뭐 검거나 빈 부분이 있다든가 또 어떤 물체가 좀 찌그러져서 보일 때 또 어떤 대비감도 어떤 색깔이나 명암을 구별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든가 또 중심에 뭐 암점 이런 증상들이 있습니다. 네, 오늘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마지막으로 해주시죠. 그리고 황반 변성은 빨리 진단해가지고 빨리 치료하는 게 망막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고 또 더 이상 안 나빠지게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보면은 이제 저도 이제 가족이 이제 좀 아프거나 이런 질환으로 치료를 받다 보면은 병원에 자주 가신 분들이 병을 또 빨리 진단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바빠서 못 가시는 분들이 솔직히 많은데 바쁜 생활에서도 본인의 건강 관리가 좀 더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순천 성모안과 양필중 원장과 함께 황반 변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라디오 상담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은 순천 플러스 아이미코 소아과 조정익 원장과 함께 건강 상담 진행합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